거품 경제 붕괴와 함께 한때 7,000선까지 떨어졌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오늘 어제보다 2.19% 오른 39,098로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거품 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기록했던 38,000대를 드디어 34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상징적으로 말을 해왔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은 것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9년 말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일본 경제 전반에 들어있던 자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하락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에는 7,054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2022년 말, 2023년 초, 바로 얼마 전이죠. 1년 전입니다. 22년 말과 23년 초에 일본 증시 전문가들 가운데 일본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리라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시장의 미래는 아무리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경제와 금융 주식에 관련된 이 공부 수준의 순서라면 경제, 경영, 금융 관련 박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노력을 해도 주식시장의 바로 하루 앞은 아무도 몰라야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만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동아시아에 위치한 두 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요. 또 경쟁을 하듯 1인당 국민 총생산 GDP도 나란히 3만 달러 초반에 걸려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경제에서 특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또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대만의 TSMC는 대만 자취한 지수에서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대만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비슷합니다. 잊을만 하면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쏴대며 전쟁을 외치는 바로 이웃이 있어요. 대만에는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죠? 당연히 북한이죠. 이렇게 공존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정말 닮았습니다. 그런 대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대만은 현재 18,852로 거래를 마감해서 2022년 1월 기록을 했던 종전 사상 최고치 18,526 이것을 2년여 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대만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이미 2022년 한국을 넘어섰어요. 주식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투자처를 고르는 주요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 결국엔 수익이죠. 결국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명도 부정을 할 사람이 없어요. 즉 다 합쳐서 얼마를 버느냐는 것인데 여기는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 그것도 있고 또 배당 이익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이 한 몸을 바쳐서 나의 전 재산을 바쳐서 우리나라 주시장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피같이 귀한 돈을 들고 주시장에 들어온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자 눈에는 한국은 대만에 비해서 자본 이익도 배당도 떨어져서 돈을 벌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지난 10년간 보면 평균 주가 상승률 한국은 대만에 한참 뒤처집니다. 미국의 JP모건 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2023년 말까지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이 3.6%, 대만은 12.3%, 4분의 1 수준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것도 오래전이 아니라 2014년부터 2023년 최근 10년간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우리나라 3.6%, 대만 12.3%, 미국 12%.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훨씬 높죠. 또 유럽은 4.7%, 중국도 4.5%예요. 그러니 중국에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또 배당 역시 한국은 짠물 수준으로 말을 합니다. 항상.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 2.2%에 그쳤을 때도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5%의 배당 수익률을 주주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심지어서 배당을 늘리는 속도도 많이 더뎌요. 우리나라는. S&P 글로벌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이 4년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배당금을 2.6배를 늘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반 1.4배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2.4배, 인도 1.8배보다도 상승폭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배당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요.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변동성이 크거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이 제 마음대로 배당을 정하는 기업들도 또 적지 않아요. 적은 지분만으로 기업을 장악한 재벌 오너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적다는 이유로 주주들에게 배당 늘리는 것을 가로막아요. 대신 사내에 현금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들의 이 행위도 막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첫날 지난해 10월 5일 주가가 100% 가까이 오르면서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 두산은 오히려 이날 20%를 하락했어요.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두산에 투자해온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국내 상장사가 핵심 사업을 떼어내서 따로 상장하는 이 쪼개기 상장은 소액주주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증시 저평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 증시에 상장돼 있다면 시장 수급이 핵심 사업 자회사로 쏠리면서 모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2020년부터 21년 유동성 장세를 틈타서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차례로 상장시킨 카카오 대표적이에요. 자회사 경영진이 상장 후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팔고 나가는 집단 먹튀 사태까지 벌어져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는 21년 카카오뱅크 상장 전보다 60%나 폭락을 한 상태예요. 국내 상장사들은 핵심 자회사를 분할해서 상장하는 것을 손쉽고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여겨왔어요.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카카오는 향후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도 상장할 계획이에요.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소액 주주의 반발은 거세지만 경영진의 결정을 막는 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2020년 LG화학, 배터리 부문을 신설한 법인 LG 에너지 솔루션 기억들 아시죠?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을 때 2대 주주인 국민연구도 반대를 했는데 저지하지 못했어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몰려 있어요. 국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떼어내서 상장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